미국의 명칭 및 일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칭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미합중국이죠. United States of America, USA라고 이야기하죠. 미국 사람들은 US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50개 주와 1개의 특별구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입니다. 명칭의 유래는 United Colonies, 연합식민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연합식민지에서 United States로 변경됐습니다. 왜 변경을 했을까요? 누가 변경했을까요? 언제 변경했을까요? 1776년 미국의 각 식민지 대표들이 모인 제2차 대륙회의에서 변경합니다. 대륙회의는 영국과 독립전쟁이 벌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독립선언하면서 유나이티드 콜로니스라고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합정부를 설립하기 위한 회의로 이렇게 변경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50개 주와 1개의 특별구로 이루어져 있는 연방제 국가죠. 미국의 주는 사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13개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50개 주가 됐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주를 우리의 도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는 지방정부가 아닙니다. 즉 우리의 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대한민국처럼 국가입니다. 미국에서는 주를 국가로 보죠. 미국을 이해하면서 주를 잘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차츰 알아가기로 하고 1개의 특별구에 대해서 오늘 짚고하겠습니다. 1개의 특별구는 수도인 워싱턴 DC입니다. 미국인들은 DC라고 부르죠.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미국 워싱턴 DC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워싱턴 DC, 우리 이게 숙달된 조교 나공이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워싱턴 DC는 왜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수도 워싱턴의 정식 명칭은 워싱턴 DC인데 이 DC는 District of Columbia의 약자예요. 콜롬비아의 특별지구라는 의미로 이 뒤에는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은 연방정부의 직할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배경에는 미국의 건국사가 숨겨져 있어요. 미합중국이 독립한 최초의 연방정부는 필라델피아에 있었는데 합중국 전체의 정부가 특정 주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지구의 구상이 거론되었어요. 당초의 예정으로는 수도 소재 지역 전체를 Territory of Columbia, 콜롬비아 준주, 연방도시를 City of Washington, 워싱턴시로 하기로 했는데 역시 준주라고 해도 특정 주의 수도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현재의 워싱턴 DC가 탄생한 것이죠. 미국의 국기라고 하면 지금 보이시죠? 저 국기를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저기 13개 줄은 미국이 독립 당시에 영국하고 싸웠던 13개 주를 상징합니다. 별은 미국의 50개 주를 나타냅니다. 1775년 13개 식민지 당시에 미국 국기 한번 보시죠. 50개 별이 있는 자리에 영국 국기가 보이시죠? 영국 국기 유니언 잭이라 그러는데 뭔가 유니언 잭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죠. 영국 국기는 1801년에 대영 제국하고 아일랜드가 합쳐지면서 사용됐기 때문에 1775년 이때 당시에는 X로 붉은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국 국기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미국이 대륙회의를 막 소집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지도가 1776년에 저렇게 바뀝니다. 좀 이해되시죠? 다음으로는 오늘날 미국이 강대국으로 지방자치의 전시장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의 하나인 미국 국토의 특징과 자연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천연자원 이런 걸 향해서 모여들었죠. 모여들면서 공동체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진화를 해왔죠. 오늘날 인류의 국가공동체, 사회공동체 이런 부분이 다 사실은 이렇게 성장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자원의 분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고 이게 역사와 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미국의 국토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산맥군이에요. 산맥. 이게 미국은 땅이 굉장히 거대하지만 우리나라는 백두대간이 있고 한강, 낙동강 이렇게 흐르면서 동고서재형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미국은 보면 동부 지역에는 에팔레치아 산맥이 그리고 서부 지역에는 로키 산맥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평원이 있습니다. 이 대평원을 미시시피 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북동부 대서양 연안의 에펠레치아 산맥 동쪽에는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비슷합니다. 서쪽으로 이제 로키 산맥,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국 서부 LA,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 10월 달에도 바다에서 수영을 합니다. 그래서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덥고 건조한 이런 날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입니다. 지금 지도에 보이시죠? 이게 지금 미시시피 강입니다.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이거는 바다로 흘러가는 강수량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시시피 강에서 얼마나 많은 강수량이 바다로 가고 있는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미시시피 강은 길이가 세계 4위입니다. 여기에 이 미시시피 강과 두 개의 산맥 이야기는 우리 조교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은 미국 내 양질의 석탄의 85%가 매장되어 있으며 철광, 석유, 아연 등도 채굴되고 있어요. 이들은 미국 초기 공업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죠. 로키 산맥을 중심으로 서부의 건조지대는 목축업이, 동부의 수변지대는 농업이 발달했는데요. 또한 서부의 광산 자원 개발에 따라 횡단철도가 개통되기 시작하여 현재 6개의 대륙 횡단철도가 로키 산맥을 가로지르고 있어요. 미시시피 강은 미국 대륙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중요한 강이에요. 즉, 미국 전역에 걸쳐 24,0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수로망의 역할을 하는 셈이죠. 비슷한 땅 크기를 가진 중국에 비해서도 무려 7배가 넘는 길이인데요. 대부분 평탄에서 배가 쉽게 다닐 수 있죠. 이 수로가 중요한 이유는 물류가 이동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육로에 비해 화물 운송비가 14배나 저렴한 이 수로를 이용하여 내수 경제를 활발히 성장시킬 수 있었어요. 이렇듯 미국은 산맥과 호수라는 국토의 지리적 이점과 자연 환경을 이용해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답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미시시피 강을 이제 본류만 표시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을 동부, 서쪽을 서부라고 미국 사람들은 구분하기도 합니다. 미국 대륙의 기준점이 되죠. NBA나 미국 미식축구협회, NFL 이런 데는 실제로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부리그, 서부리그로 나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국토의 지리적 이점과 자연환경을 이용해가지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명칭, 유래, 인구, 면적, 국토의 특징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광활한 영토를 한번 나누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역을 나누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4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크게 북동부, 남부, 중서부, 서부 이렇게 나눕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나공이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크게 북동부, 남부, 중서부, 서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북동부는 코네티컷, 메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주와 같은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 분포해 있어요. 북동부 지역의 특징은 대서양 해안을 따라 산이 있고 사계절의 날씨가 뚜렷하여 한국과 비슷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북동부 지역은 메인 해안의 풍부한 어업 자원, 버몬트의 목재 예비,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의 농지와 같은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철강부터 직물과 가죽 제품까지 모든 산업의 생산에서 지금의 미국을 이끌어왔죠. 특히 북동부의 뉴 잉글랜드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기관들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636년에 설립된 하버드 대학교와 1701년에 설립된 예일 대학교와 같은 명문대학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남부는 주로 온화한 날씨로 엘라베마, 아칸소, 델라웨어, 컬럼비아 특별구,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주가 있는 지역이죠. 남부 지역의 특징은 강우량이 풍부하고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농산물이 자라기에 적합하고 미국인들이 퇴직 후 정착하고 싶은 지역으로 손꼽히는데요. 조지아는 온화한 기후를 바탕으로 복숭아,
양파 등 농산물들의 주요 산지로 유명해요. 또한 카우보이의 고향으로 잘 알려진 텍사스는 법인세 감면의 혜택으로 기업과 인구가 몰려 최근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를 이을 테크 기업의 본거지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중 하나인 오라클이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텍사스 주도인 오스틴으로 본사를 옮겼고, 또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본사를 오스틴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죠. 미국 인구조사국이 인구 5만 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1년간 인구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1위는 텍사스주 오스틴의 조지타운시티로 7만여 명이던 인구가 1년 만에 14.4%나 늘어 86,507명이 되었답니다. 또한 미국 남부 플로리다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2022년 미국 내에서 플로리다로 이동한 인구가 총 12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미국 50개 주 중에서 이 인구들이 가장 많이 몰려간 곳이 바로 플로리다죠. 50개 주 중 인구 변동률 1등으로 하루에 인구가 1000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플로리다가 주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상대적으로 다른 주에 비해 생활비가 적게 들기 때문이죠. 1년 내내 좋은 날씨와 아름다운 해변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미국인들이 은퇴 후 정착하고 싶은 상위 25개 도시 중 무려 9개의 도시가 플로리다 주에 위치해 있답니다. 중서부 지역의 특징은 비옥한 토양, 따뜻한 여름 기온 및 적당한 강수량으로 농업이 발달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중서부 지역에는 거대한 옥수수 재배지인 콘벨트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재배하는 옥수수가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2019년 기준 미국 옥수수 재배 면적은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3배 정도로 매우 광활한 크기를 자랑하죠. 서부 지역의 특징은 겨울의 짧은 우기를 제외하고는 1년 내내 화창한 날씨를 자랑한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주 전역에 스탠퍼드 대학을 비롯한 명문대가 자리하고 있어요. 또한 이곳은 IT 관련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전 세계 IT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하죠. 덕분에 스탠포드대와 UC 버클리대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은 졸업 후 상당수가 실리콘밸리에 정착하는데요. 하버드, MIT 등 다른 지역의 명문대 학생들도 졸업 후 상당수가 실리콘밸리에서 취업을 꿈꾸죠. 게다가 인종, 나이, 학력, 배경에 상관없이 비교적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라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실리콘밸리로 모인답니다. 앞서 조교의 설명을 잘 들으셨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 북동부에 있죠. 이게 이제 초기에 사실 미국의 중심이었고 지금도 미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1614년에 버지니아주를 개척한 존 스미스가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뉴잉글랜드는 이제 종교적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이 많이 살았죠.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수업 공부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면서 메이플라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마을회의라든지 이런 독특한 정치제도를 만들었고, 직접 민주주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함께 공부하신 분들하고 함께 미국의 직접 민주주의 를 하는 뉴잉글랜드 지역을 한번 방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버드, 매사추세츠, 예일대, 우리가 아는 주요 명문대학들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은 그 텍사스가 요즘 뜨고 있죠. 캘리포니아 시대에서 이제 텍사스 시대로 간다고 막 그러는데, 법인세 감면 이런 주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과 인구를 지금 크게 흡입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부,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 이런 데들이 지금 현재 치안이나 높은 생활비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인구가 감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는 분의 자제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답니다. 합격을 해가지고 첫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몇천만 원 연봉이 된다 그래요. 그 회사에서 정말 올 것인가 심각하게 물었다 합니다. 실리콘밸리에 살려고 집값, 물가 이런 걸 알아보니까 연봉이 1억이 넘는데도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는 미국이란 나라가 오늘날 같은 강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끼우는 첫 단추인데 미국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명칭, 자연환경, 특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인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 농업을 하고 공업을 바탕으로 촌락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고 하면서 인구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정치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죠. 결국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이제 미국의 인구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3억 4,181만 4,420명입니다. 인도와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세계 1위는 중국에서 인도로 바뀌었습니다. 인도, 중국, 미국, 그 다음이 이제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고요. 미국은 세계 인구가 3위이면서도 세계 최대의 다민족 국가입니다. 미국 인구조사에 따르면은 미국 전체 인구의 57.8%가 백인입니다. 미국 백인의 인구를 살펴보면 이들을 조상 출신 국가별로 한번 분포를 보면은요. 주요 출신 국가 이걸 왜 보느냐 하면 결국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금 현재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은 정체성의 소스들이 있죠. 여러 원인들이 모여서 결국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백인이라 하더라도 그걸 한번 분석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의 조상별로 살펴보면은 역시나 영국이 약 한 5천만 명 3억 인구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의외로 2위가 독일입니다. 독일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5천만 명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아일랜드계입니다. 3,100만 명 이렇게 되는데 사실 아일랜드가 작은 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사는 아일랜드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아일랜드가 그때 당시에 대기근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했죠. 이렇게 이제 아일랜드계, 그 다음에 이탈리아계, 프랑스계, 네덜란드계, 러시아계, 그리스계 뭐 이렇게 차지하고 근데 어쨌든 다양한 나라에서 왔고 영국, 독일, 아일랜드가 많다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미국의 인구 중에서 42.2%를 차지하는 비백인 인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백인 미국에서 기타 인구에서 가장 많은 것은 아프리카계였죠. 아프리카계가 13.2%, 그 다음에 아시아계가 5.4%, 원주민이 이제 1.2% 급속하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와 섬 원주민이 0.2%, 기타가 이제 6.2% 이렇게 되고요. 비백인 인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인구는 히스패닉입니다. 라티노죠. 17.4%.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시아계 이민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아시아계 이민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9년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만 주요 아시아계 인구의 그룹별로 비율은 역시나 중국계가 1위였습니다. 540만 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도 460만 명. 세 번째가 필리핀계가 많았습니다. 420만 명. 그 다음에 베트남계 220만 명. 그 다음이 이제 우리 한국계인데 200만이 조금 안 되는 190만 명이고요. 일본계가 150만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2000년 미국 인구조사 결과입니다. 그 지역별로 조상들을 살펴보는 거죠. 어디서 뿌리가 뭐냐 이걸 살펴봤더니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넓은 면적으로 연하늘색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독일계입니다. 각각의 지역, 지금 주와 카운티를 함께 표시하고 있죠. 한 카운티에 어떤 인종이 제일 많으냐를 보고 그걸 제가 저 색깔을 표시한 건데 분홍색은 지금 멕시코 국경에 가깝게 붙어 있죠. 멕시코계. 그 다음에 자주색인데 지금 보이시는 데가 이제 조지아, 텍사스 뭐 일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미국의 옛날에 농업지대죠.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군에 속했던 농업벨트. 이게 이제 아프리카계. 그 다음에 연보라색이 있죠. 연보라색이 지금 현재 뉴잉글랜드 지방, 그 다음에 저기 아리조나 이런 데 보이시죠? 여기가 영국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인구는 1610년에 버지니아, 현재의 버지니아이죠.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이라는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기록된 인구가 350명입니다. 그 350명을 출발로 해서 계속 미국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 350명은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는 원주민은 처음부터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50명에서 시작해서 400년 만에 3억 3,1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1800년 이전의 공식 인구 통계보다 실제 인구는 더 많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20세기 이전의 조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주민을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00년 미국 인구조사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실시된 인구조사입니다. 1800년 8월 4일에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기 이제 조선시대 후기고 우리는 이제 호구조사라고 그랬죠. 어쨌든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500만 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전체 미국 땅, 현재 미국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차지하고 있던 땅 안에서 500만 명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 노예는 9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이제 중반, 1800년대 중반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유입이 대규모로 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최초에 이렇게 주요 이주민들은 대부분 아일랜드, 영국, 독일 출신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21세기 이렇게 살펴보면요. 1900년도 이래로 미국은 꾸준히 인구를 증가시켜가지고 1910년 되면은 드디어 1억 명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1960년에는 2억 명, 그리고 2007년에는 3억 명에 도달했습니다. 이거는 1900년에서 2000년이 되기 이 언저리의 100년 사이에 인구가 1억도 안 되던 게 3억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명목 GDP 기준이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군대, 이걸 통해서 100년 만에 세계 초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이 기간 동안 여성 1인당 출산율은 2명 이상의 출생률을 유지해가지고 출산도 자연 증가하고 또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1790년의 인구조사는 미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서 연방정부가 최초로 조사한 거였죠. 그리고 미국은 독특하게도 헌법에 매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1790년 미국 건국부터 현재 그리고 2050년까지의 인구 예상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050년 되면은 미국은 인구가 한 4억 명 정도에 도달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지역별 인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지역을 4개로 나눴죠. 북동부, 중서부, 남부, 서부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 그 4개의 지역들의 인구의 증가를 1900년부터 2020년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가 지금 남부입니다. 남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청색, 이게 서부입니다. 서부도 가장 낮았는데 지금 두 번째로 올랐었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북동부와 중서부는 증가는 하지만 밋밋한 상태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남부 인구 증가가 1이고 북동부 인구 증가가 가장 낮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미국 주별로 인구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자료입니다. 미국 주별 인구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 미국 주 중에서 상위권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이렇게 됩니다. 캘리포니아가 4천만 명, 텍사스가 약 3천만 명, 플로리다가 약 2,150만 명, 그리고 뉴욕주가 한 2천만 명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인구가 가장 작은 4개 주를 보면은요. 50개 주 중에서 와이오밍 57만, 버몬트 64만, 알래스카 73만, 노스다코타 78만 이런 순서입니다. 1위 캘리포니아하고 50위 와이오밍을 비교하면 약 7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있죠. 미국 상원은 영국 상원하고 다르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개의 모든 주가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원 의원을 각 주마다 2명씩 공평하게 선출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원의 대표자를 1위 캘리포니아주도 2명, 50위 와이오밍주도 2명 이렇게 공평하게 선출한다. 이런 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간 각 주별 인구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미국 인구 순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근데 큰 변화는 노란색이 상승입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은 하락인데 인구 상승이 가장 큰 주는 워싱턴주, 수도 워싱턴이 아니고 미국 서부에 있는 워싱턴 주죠. 그 다음에 미국 남부에 있는 플로리다 주, 그 다음 미국 서부에 있는 애리조나, 네바다입니다. 인구 상승이 큰 주. 그 다음에 지난 100년간입니다. 1917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인구 상승이 가장 더딘 주는 뉴욕이 소속되어 있는 뉴욕주, 아이오와주, 미시시피입니다.
이거 이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게 미국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 연방정부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